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지혜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넓은 투룸 구조를 자랑하는 송파 역세권 다세대 주택과 강남구 언주역 다세대 주택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7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자,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박정훈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애매한 내용이나 또 잘못된 상대와의 계약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OBS 행복부동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가이드톡 시간에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가는데 주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요. 아무리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잘 잡고 시장을 전망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요.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주제는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마 기간이라 그런지 지금 비가 밖에 내리고 있는데요. 좀 축 처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좋은 정보들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전망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잘 꿰기 위해서는요. 매매 계약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유해야 할 텐데요. 사실 매매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한다는 거는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하는 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로펌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사고 파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는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해 오는 걸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계약서상에요. 나타나야 할 내용들이 꼭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잘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이 합의가 된 내용을 문자로 잘 표시를 해서 제3자나 또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나타나야 할 내용들은요. 첫 번째, 당사자가 잘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진정한 매수인인지 그리고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 있는 지금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인지 이 부분을 잘 특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목적물의 내용 및 소재지가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어떤 목적물인지 그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상 면적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잘 기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거래 금액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매도, 매수하는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에 있어서는 어떻게
금액을 나눠서 지불할 것인지, 그래서 계약금은 얼마로 하고 그리고 중도금, 잔금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급되어지는지 하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이런 부분들 이외에 각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는 특약사항들이 특약사항으로 잘 나타나 있어야 나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애매모호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부분을 분쟁을 해결할 때 증거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라는 부분은요, 나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약에 대한 분쟁에 대한 증거 서류이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애매한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썼다시피 적당히 해결한다, 적절히 해결하도록 한다,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요. 상식적이 무엇인지, 적절히가 무엇인지, 적당히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요 명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함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의 문구가 들어갈 때는요, 항상 명확한 표현으로 누구나가 그 표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계약 당사자, 즉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계약 당사자를 특정해서요, 그 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계약서를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잘 특정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의 주소, 그리고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꼭 확인하셔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진정한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봤을 때는 본인에게 정말 유효한 수권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고 이 부분을 대리권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요, 목적물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국가에서요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것이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권리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갑구와요, 그리고 목적물의 표시가 되는 그런 표제부가 있는데요. 이런 목적물의 표시가 되는 표제부에 대한 내용들은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갑구와 을구와 같이 권리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항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과 각종 대장들이 불일치가 일어날 때 권리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 등본대로 기재하시고요. 그리고 목적물의 표시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대장대로 그렇게 표시하면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와 실제 현황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요, 현황 표시나 또는 도면을 활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합의하는 내용은요,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문자의 사용 및 글자의 수정인데요. 문자는요, 계약서는 결국은 문자로 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문자는 그것이 한글이든 외국어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문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해석이 아니고 누구나 봤을 때 한 개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면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 시에 계약의 내용을 법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구나 글자를요, 삭제나 추가, 정정할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컴퓨터 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별로 없을 텐데요. 만약에
문자로 직접 글로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요. 그 부분을 수정이나 정정하실 필요가 있을 때에는요. 그 해당 부분을 수정한 후에 각자 그 매수인과 매수인, 계약 당사자들이에요. 인감을 날인해서 그 부분이 각자 합의된 상태에서 정정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계약서 용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용지는요, 사실은 어떤 용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라는 거는요, 계약 사실, 그리고 계약 분쟁의 입증 자료로 사용되는 그런 증거 문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존하기에 좀 편한 그런 문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들에 대해서는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표준 계약서 상에는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개개의 물건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도요, 그 밑에 보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그런 란이 있는데요. 이런 특약사항 란에 그런 내용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만들어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약서 용지가요. 계약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요. 계약서가 있는 각 장이 동일한 계약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당사자가 소지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두 부가 만약에 있게 되면 거기에 각각 간인을 하셔서요. 이 두 계약서가 동일한 계약서임을 표시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패인이 있다면은요. 그 부분이 이패인이 증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패인의 도장도 같이 간인으로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증거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그 페이지가 여러 개인 이런 계약서가 있을 때는요, 각 페이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계약서 밑에 페이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각 페이지 상에 간인을 하셔서 그 각 페이지들이 전부 합쳐지면 하나의 유효한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타로 주의할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계약서 작성 후에는요, 그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합의를 하시고요, 그 부분을 계약서에 작성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서는 다음에 다른 합의 내용들을 넣으려면은요, 좀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까지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들을 잘 골라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요, 우리 민법 제565조에서는요,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매도인은 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넘어갈 때까지는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서는요, 정본, 부본 이런 것들이 복사 문서까지 문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서명 날인이 있는 한 효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패인의 서명 날인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이패인의 도장이 인감이 찍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유효한 그 처분 문서로서 요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요건으로서 사용된다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계약 당시에 입회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실 때 공인중개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아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실 때는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합의가 잘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계약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계약 문구나 또는 합의의 조문들이 좀 더 정치해질 필요성이 있다면은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주위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상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매매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샀다고 해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준비하고 계신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이드 톡 시간에는 사실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이 우리 그 OBS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계약서 작성하는 게 개인이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 작성을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기본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이 되는 내용들 말씀드렸는데요. 세미나 시간에는요, 이런 기본 되는 내용들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벌써 7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미 2016년도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하반기에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2016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와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5300)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